이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은 명절 직후가 오히려 성수기거든요. 우선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미성년자분들은 잠깐 나가주시면 좋겠고요. 어른들끼리 비밀 얘기인데, 아, 애가 뭘 한다고 큰 돈 이렇게 함부로 갖는 거 아니야. 내가 다 관리해줄게.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고 키우는데 용돈 좀 보탰으면 어때? 주로 가족들끼리 술 한 잔씩 하다가 이제 술이 오르면서 아,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너 나 무시하냐? 왜 나 무시하냐? 그래서 이제 명절 연휴 폭행 신고가 평소보다 40%나 증가한다고 하고요. 이제 경찰서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 상대가 먼저 나를 밀어서 방어만 했다 이렇게 정당방위 주장을 하시는데 그 실제로 명절 이후에 단톡방에서 조카에게 뭐 백수주제 비하하고 뭐 기생충 이거 너무 상처다, 그죠? 이런 막말을 한 삼촌이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빅토리, 로이어즈,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면 이제 설 명절이 또 다가오는데요. 가족과 함께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고 또 덕담을 나누는 그런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이어야 하는데 이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은 명절 직후가 오히려 성수기거든요. 연휴 동안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변호사님,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거 고소 안 되나요? 하는 문의가 평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미 명절에 반복되는 부부 갈등, 뭐 명절 이혼 이런 얘기는 예전에 다뤄봤으니 오늘은 이혼 말고 명절에 실제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법적 쟁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명절 잔소리와 모욕죄, 두 번째는 친척 간 문싸움과 정당방위, 그리고 세 번째는 세뱃돈의 소유권까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명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명절 잔소리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명절에 어르신들 만나면 이제 한두 마디씩 잔소리를 이제 하시는데 학생일 때는 이제 몇 학년이니? 공부 잘하고 있니?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해라.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 시작해서 대학생쯤 되면 이제 그래서 뭐 취업 준비는 하고 있니? 뭐 장학금은 좀 받고 다니니? 뭐 이런 레파토리 나오고요. 네. 어렵게 이제 취업을 했어. 그럼 또 결혼은 언제 하니? 결혼하면 이제 끝이냐? 아니죠. 인쇄 소식은 없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를 낳아야 된다. 맞아요. 잔소리가 계속되고요. 애를 낳으면 또 끝이 아니에요. 아, 외동은 안 된다. 외롭다. 그리고 딸 낳으면 아들 있어야 된다. 아들만 낳은 집에는 딸이 하나 있어야 된다. 끝도 없는 이 잔소리 폭격에 시달리게 되는데 하도 이 잔소리, 명절 잔소리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그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명절 잔소리 대처법에 대해서 쓴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해결책이 뭐였냐면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역 질문을 하는 거야. 어르신들이 약간 싫어할 만한 질문이죠. 건강은 어떠신가요? 뭐 임플란트 안 하세요? 막 이러고 그게 뭐예요? 그 나이 때 할 만한 것들에서 물어보고 주변에 암 걸린 분들 많다던데 건강검진은 제때제때 하고 계신가요? 언제 하셨어요? 이렇게 오히려 뭐 피부에 검버섯이 있으시네. 약간 검진 진실했다가 검버섯은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어른들에게 오히려 잔소리 거울 치료를 하는 거. 농담이 아니라 정신과 선생님이 이렇게 진지하고 친절하게 솔루션을 주신 걸 보고 되게 은은하게 터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명절 잔소리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잔소리 보통 가족끼리 하는 얘긴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족 간에도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법에는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는 예외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공연성인데요. 모욕죄의 공연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대여섯 명만 이렇게 모여 있어도 이 공연성이 전형적으로 인정되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이제 여러 친척분들 앞에서 이제 특정 가족에게 너 나이만 먹고 뭐하냐, 집안 망신이다, 이러한 비하 발언을 반복한 경우 실제로 고소까지 가서 처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불쾌한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경멸적인 표현이 반복됐다면 명백한 모욕죄가 되는 거고요. 특히 요즘 조심하셔야 될 게 가족 단톡방 같은 데서 또 무심코 한 얘기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이었다라고 이제 무마시키려고 해도 뭐 캡처 한 방이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실제로 명절 이후에 단톡방에서 조카에게 뭐 백수주제 비하하고 뭐 기생충 이거 너무 상처다, 그죠? 이런 막말을 한 삼촌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 친척의 사생활에 대해서 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 잔소리를 하고 싶으시면 일단 두둑한 용돈부터 건네는 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법적 분쟁도 없애는 길이 아닐까 싶네요.
명절 잔소리가 얼마나 악몽 같으면 음. 이제 잔소리 메뉴판 보셨어요? 봤어. 아, 변호사인 제가 봐도 이 가격 책정이 정말 음. 절묘합니다. 네. 네, 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대학생한테 눈 좀 낮춰봐.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사람 그러니까 만나는 여자친구가 그거. 없지. 눈 좀 아. 낮춰봐. 이러면 30만 원. 아, 또 직장인한테 결혼식을 해야지. 이러면 50만 원. 뭐 이렇게 네. 책정되어 있고. 아, 사실 여기 끝판왕이 따로 있죠. 네. 이제 직장인 카테고리에 너 아직도 코인 하니? 이게 600만 원이고요. 이제 외모 카테고리에서 이거는 좀 머리가 좀 휑해졌다. 이거는 무려 500만 원입니다. 거의 변호사 수임료 수준인데요. 농담처럼 보이지만 사실 법적으로도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신체적 약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명백히 경멸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이 비싼 잔소리 메뉴 주문하지 마시고 메뉴판 하단에 적힌 대로 차라리 치킨 기프티콘이나 보내주시면서 훈훈하게 덕담만 나누시는 게 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명절의 단골 비극, 이제 몸싸움, 폭행입니다. 주로 가족들끼리 술 한 잔씩 하다가 이제 술이 오르면서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너 나 무시하냐? 왜 나 무시하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손이 먼저 나가게 되는 평소에 쌓인 게 이제 그쵸. 예, 술 마시고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절 연휴 폭행 신고가 평소보다 40%나 증가한다고 하고요. 이제 경찰서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대가 먼저 나를 밀어서 방어만 했다 이렇게 정당방위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법은 그렇게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네, 형법 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부당한 침해, 뭐 방위 의사, 상당한 이유 이렇게 모두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즉 지금 당장 공격당하는 상황이어야 되고 또 오로지 막으려는 의사로만 방어를 해야 하고 또 그 방법도 적당해야 이제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보통 술자리 싸움은 이제 공격과 방어 의사가 서로 교차하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치고받는 상황에서 방어 의사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또 어렵게 됩니다. 네, 특히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 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던 친족 상도례가 폐지되고 이제 친고죄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폭행이나 상해 같은 신체적 가해는 애초부터 친족 상도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싸운 건데 좀 봐달라 이런 논리가 법적으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도 사람을 때리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네, 결국 명절 술자리에서 한 대 맞았으니까 똑같이 갚아준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겠고요. 가족이라서 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는 차라리 잠시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내 가족과 또 내 전과 기록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의외로 분쟁이 많은 세뱃돈인데요. 특히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관심 있어 할 주제 같은데 세뱃돈은 과연 누구의 돈인가? 아기 때부터 매년 받아온 내 세뱃돈 다 어디 갔나? 이런 문제가 있죠. 네, 우선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미성년자분들은 잠깐 나가주시면 좋겠고요. 어른들끼리 비밀 얘기인데 사실 부모님들이 애가 뭘 한다고 큰 돈 이렇게 함부로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다 관리해 줄게 하시면서 이제 가져가시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법적으로 본다면 세뱃돈은 아이의 고유 재산인 특유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부모나 친척이 아이에게 직접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아닌 엄연한 아이의 돈인 거죠. 물론 부모에게는 관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권은 재산을 보존하는 권한이지 처분하는 권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뱃돈을 아이 통장에 넣거나 교육비로 쓰는 건 정당한 관리이지만 부모 생활비나 유흥비로 쓰면 관리권 남용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착한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잘 없죠. 이제 보통은 이혼 소송에서 부모가 서로 다투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용돈을 생활비로 썼다가 이제 상대 배우자의 소송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하라는 이제 판결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고 키우는데 용돈 좀 보탰으면 어때?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법의 잣대는 그렇다는 거고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라니까 생각만 해도 이제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구분하는 거죠. 이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은 아이 명의의 통장에 차곡차곡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즘은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나 펀드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경제 교육의 기회로 삼는 현명한 부모님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이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소유권을 존중해주면서 또 경제적 독립성을 길러주는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맡아줄게 라는 약속이 훗날 엄마가 잘 불려놨어. 네. 이렇게 기분 좋은 반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명절 특집으로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했다가 법정까지 갈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명절은 감정과 술, 그리고 돈이 한데 섞이는 시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섞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문장이 바로 우리가 남이가 가족끼리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이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명절 연휴는 짧지만 그때 생긴 법적 분쟁이나 그 감정의 골은 아주 길게 남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법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로의 도리를 다하고 또 배려한다면 사실 변호사인 저희를 찾아오실 일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는 너 언제 취업하니 이런 잔소리 하지 마시고 두둑한 봉투를 먼저 주시는 그런 미덕을 한번 발휘해 보시고요. 한 대 맞았으니까 갚아준다 이런 분노 대신에 좀 자리를 피하는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돈이 내 돈 이런 고집 대신에 아이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존중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피치 못할 분쟁이 생기셨다면 혼자 고민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는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평온한 명절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